이번 시간에는 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의 구성 형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연결했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제 성형이요. 성형은 다른 말로 중앙집중형, 중앙집중식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다른 말로 또 스타형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성형은 그림을 보듯이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기들을 전부 다 1대1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전부 다 연결된 방식을 우리는 성형, 중앙집중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가 얘랑 서로 통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 가야 된다?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쳐서 가야 되더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 고장 나면 아무도 통신 못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모든 단말기들이 통신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거냐에 따라서 이제 처리 능력이나 신뢰성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컴퓨터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컴퓨터 고장났는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한 대를 추가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말기를 하나 갖다 놓고 가운데 있는 컴퓨터랑 그냥 선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확장도 용이하더라. 그리고 통신망의 처리 능력이나 신뢰성은 가운데 있는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의해 좌우가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형 중앙 집중식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링형이요. 링형을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컴퓨터를 한 대 갖다 놓고요. 그 옆에 컴퓨터, 그 옆에 컴퓨터, 그 옆에 컴퓨터, 그 옆에 컴퓨터, 그 옆에 컴퓨터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걸 보고 링형, 루프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접한 컴퓨터들과 서로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양 방향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통신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못 가겠죠. 이 컴퓨터가 얘랑 통신하려면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면은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통신의 선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링형이라는 거는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양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링형입니다. 얘는 이제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컴퓨터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선을 빼야 되고 여기서도 선을 빼야 되고 해서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단말 장치의 추가 제거 그리고 기밀 보호 이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링형, 루프형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층형, 분산형이요. 얘는 이제 우리 족보처럼 생긴 거예요. 맨 위에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 밑에도 자식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족보 구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계층형, 분산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일정 지역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의 선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요. 하나의 통신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에 있는 단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계층형,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로 분산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얘는 확장이 많을 경우 그리고 트래픽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이 많으면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랑 통신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나 많이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래픽이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요. 버스형이다 그러면 우리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특정 버스가 있다 그러면 그 버스는 항상 다니는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버스 실제 운행되는 버스의 노선처럼 선을 하나 쭉 깔아요.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버스가 가면서 이제 정류장마다 쓰겠죠. 그 정류장 형태로 단말기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방식을 보고 우리는 버스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단말기를 하나 추가시키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운데 있는 이 통신의 선이랑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도 이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래서 버스형은 한 개의 통신을 사용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의 통신에서 사용해서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보고 버스형이라고 하고요. 설치가 됐던 제거가 됐던 이런 게 쉽습니다. 용이해요. 그리고 단말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버스형이요. 버스형은 이제 기밀 보장이 좀 어려워요. 통신에서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 통신에서 하나가 해킹이 됐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이제 해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밀 보장이 어렵고요. 통신에서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통신에서 하나를 중간에 길게 깐다 그랬는데 이때 통신에선 길이에 제한이 있겠죠. 요게 이제 버스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요. 망형이다 그러면 얘는 메시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얘는 컴퓨터 한 대 단말기 이렇게 놓고 서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서로 다 연결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망형, 메시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지점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싹 다 연결한 형태가 우리 망형이요. 얘는 이제 전부 다 선들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랑 통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1대1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응답 시간이 빠르고요. 노드의 연결성이 높습니다.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설치하는 방식이 이제 망형이요. 얘는 이제 만약에 이 컴퓨터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아무 상관 없겠죠. 그래서 다른 경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형의 이제 단점은 통신의 선이 너무 많이 든다. 선이 많이 들더라. 그게 이제 단점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망의 구성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망의 구성 형태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전부 다 특징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형, 그리고 링형, 그리고 버스형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요 망형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